준비되셨죠? 네. 봄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참 졸릴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들으시고. 혹시 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네. 뭐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 좋아하세요? 우리가 한 해 시작을 인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인월 하면은 3월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자축 인묘 이렇게 할 때 자축 인 해서 3월부터거든요. 그래서 2023년의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3월이 됐네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봄의 계절을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녀, 봄처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름은 어머니고 가을은 미망인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은 뭘까요? 사람. 겨울은 계모래요. 계모처럼 차다고. 계모가 별로 따뜻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계모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봄은 우리 오장육부하고 보면 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경화나 간암 있는 분들도 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세 가지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생명이고 두 번째는 희망, 세 번째는 환희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간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해독작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데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봄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해독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죠. 근데 사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희한하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식탐이 또 엄청 많아. 그래서 절대 나는 못 굶는다.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손이 벌벌벌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짜증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다 증상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는 것도 간이 안 좋은 거고 머리 떠는 것도 간이 안 좋은 거고 다리 떠는 것도 간이 안 좋은 거고 온몸이 떠는 것은 아무튼 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떨림 증상은 이제 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도 좋아지게끔 해야 되고 신장도 좋아지게끔 해야 되고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또 올해 1년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강도나 도둑놈한테 내가 칼을 맞았어요. 칼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강도한테 칼을 찔린 거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거 하고 뭔 차일까요? 더 아파요. 그쵸. 강도는 마취 안 하고 찌르는 거 하고 병원은 마취 하고 찌르는 거잖아. 준비 안 된 거고 준비된 거고 그래. 그러니까 내 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똑같아요. 내 몸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뭔가가 개입이 돼서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런 정도지 결론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을 맞는 거 하고 칼로 째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겠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몸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근데 공기에 노출되면 제일 안 좋은 게 어디냐면 뇌예요.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하면 이제 여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온상보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열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혹시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 아무도 안 열어봤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쭉 열지 마시고 절대 열면 안 된다. 여기는 열지 말라고 아무튼 밀봉을 해놨어. 근데 인위적으로 열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열지 말라고 했으면 안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을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누군가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윈내시경을 하는 것도 외부의 이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항문으로 뭔가가 들어와요. 괜찮아요. 몸에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윈내시경을 한다든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배를 째잖아요. 배를 째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 어차피 쬐으니까 옆에 있는 그냥 맹장도 떼냅시다. 또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그래. 자궁 들어낸 김에 나중에 맹장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맹장도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얼굴도 그냥 더 이쁘게 해줄 테니까 어차피 마찬 김에 누워 계시면 여기도 조작해 드리겠습니다. 이쁘게. 그러면 네 이쁘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막 조작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 몸에 어떠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몸 상태대로 만드셔야 돼요. 맹장, 충수독이라고 하죠. 때려도 괜찮습니까? 때리면 안 됩니까? 혹시 때리신 분? 없으세요?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전에 이야기해서 그냥 자주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리는 것이 충수독이죠. 충수. 자, 이 충수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설사를 하잖아요. 간혹가다 설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에 있는 유익균도 빠져나가고 유해균도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유해균만 남아있고 안 좋은 것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균들이 다 빠져나가면 좋은 균들 있잖아요.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 얘를 좋은 박테리아를 번성을 시켜서 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충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대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충수돌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몸에 면역세포 있잖아요. 면역세포를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면역세포를 훈련한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전혀. 그래서 면역세포 훈련하는 것은 B세포, T세포 여기에서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 서적에는 얘네들만 적어져 있어요. B세포, 골수, T세포, 흉성 여기에서만 훈련이 돼서 우리 몸에 면역세포로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충수에서 맹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맹장에서 면역세포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의학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책을 다시 써야 된다. 우리 인체에 관련된 책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이 안 바뀌어. 의학 서적이 잘 안 바뀌거든요. 바뀌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냥 때리는 사람은 되겠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냥 때리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우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얘가 또 내가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그냥 수술한 김에 때립시다라고 하면 네 떼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떼지 마세요. 떼려면 선생님 거 먼저 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떼면 안 되잖아. 선생님 거 먼저 떼면 제가 떼드릴게요. 먼저 떼더라도 어떻게 내 거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잘 지킬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면요 무조건 버리게끔 돼 있어. 이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떼서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도자기가 엄청 가치 있는 도자기 막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시골집에 있는 할머니들은 오감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오감으로 막 쓰고 있어. 그 비싼 도자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저 5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5만 원에 파냐고. 근데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 사가지고 어떻게 5천만 원이든 1억이 되든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자기를 가치를 알았으면 할머니가 5강으로 쓰고 있겠어요? 모르니까 5강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몸도 가치를 알면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함부로 다루고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고 안 계신가요? 잘 선별하고 계신가요? 화생방 해보셨죠? 우리 남자사님들 화생방. 예. 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화생방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일까요? 담배 피면 화생방이 노출되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 공간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쉬는 시간이 없다.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적혈구들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놈의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도 계속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이 쉬는 시간이 없잖아. 근데 옆집 애들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차도 그냥 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님은 나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일을 해. 쉬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얘네들 입장에서. 나중에는 나 모르겠다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냥 같이 죽자. 이런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들한테도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안 돼. 안 미안하니까 아무것도 넣어주지.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한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괜찮냐고. 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이 이렇게 해서 축이 있는데 이거 머리예요. 머리. 여기가 여기 앞 이마 전두엽이라고 하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를 계획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또 감정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막 있잖아요. 또 마음의 상태, 또 감정의 상태 여기서 이제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뇌가 뒤에서 여기서부터 발달을 해요. 여기서부터 발달을 해서 쭉 앞으로 가는데
여기가 제일 늦게 발달을 합니다. 여기 앞 이마가 여기가 제일 늦게 발달을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가 빨리 손상이 돼. 여기가. 그럼 여기가 손상이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짜증을 잘 내. 짜증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유독 짜증을 잘 낸다. 그러면 여기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질내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여보, 전두엽이 손상되셨어요. 아 그래? 그럼 뭘 먹어야 돼? 하면 뭘 먹어야 될까요? 알파 베타. 알파하고 베타를 이제 드시게끔 해야 돼. 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기 애들도 여기가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성장이 되려면 20대 한 후반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는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남자는 좀 느려. 그래서 여기가 발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좀 느립니다. 근데 20대 후반이 돼도 여기가 발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가 이 전두엽이 빨리 발달되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힘든 경험을 해봐야 돼요. 힘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빨리 발달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발달돼서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여기가 발달이 된 거예요. 설거지 좀 할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막 설거지에 설자가 나오니까 성질을 내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발달 안 된 겁니다. 쓰레기 좀 갖다가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쁘다고 성질 내버리면 발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내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여기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발달되게끔 하려면 힘든 경험을 하게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발달이 돼요. 힘든 경험 안 시키고 싶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 애들은 절대 힘든 일을 안 시키고 싶다. 경험 안 하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존댓말 하게끔 하셔야 돼요. 존댓말 하게끔 하면 여기가 빨리 발달이 돼요. 존댓말을 안 하면 여기가 빨리 발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존댓말 하신가요? 예.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존댓말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웬만하면 존댓말 안 해요. 근데 학교에서 1년 선배한테 존댓말 할까요? 반말할까요? 학교에서 1년 선배한테도 엄청나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거든요. 인사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1년 선배한테도. 근데 집에 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몇 살 차이예요? 아무튼 20살 차이는 더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말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몇 살 차이일까요? 한 4, 50년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선배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게 하고 인사도 그렇게 잘하고 집에 와서는 왔다고 인사도 안 하고 집 방에 들어가고 문 닫고 있고 밥 먹으러 하면은 그냥 반찬 불렀다고 성질 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라 그래야지. 나가라 그래야지. 여기서 뭐하러 살아? 그래서 정말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돼. 절대. 그래서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위에 있고 본인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위치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위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 머리 위에 꼭대기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학교 가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집에서는 위치를 모르고 살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위치는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잖아.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책상 위에만 있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국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머리카락이어도 그냥 별로요. 안 그래요? 손톱이 여기 있을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반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냥 구토 나올 정도로 그냥 싫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뭐든지 위치를 벗어나고 구조를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가 빨리 손상이 되고, 여자분들은 여기가 손상이 빨라져. 여기 머리 꼭대기,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치매가 더 많아. 여기가 빨리 손상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자분도 뭐 분노하고 짜증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자보다는 덜해.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자분들이 더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이러던가요? 여자분들은 40세 한 후반 정도 되면 무섭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안 그렇던가요? 저 포기야. 젊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이러는데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되면 저 포기야. 절대 건들면 안 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손상이 돼. 그래서 여기가 시상하부. 시상하부. 여기 뒤쪽으로 좀 넘어오면 뇌하수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가 자극이 돼요. 여기가 자극이 되고, 여기가 자극이 되면 여기 뒤에 뇌하수체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자극이 되면 쭉 등골 타고 내려옵니다. 등골을 타고 척추를 타고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허리 아프다라고 손대는 자리가 신장이 있어요. 그 신장 위에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장 위에 꽃갈모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신.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부신, 아드레날. 해가지고 축, 아식스. 그래서 HPA 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축으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신이라고 하는 얘에서 뭘 하느냐? 여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질, 겉피질이 있고 안에 수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도 분비를 시켜요. 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분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호르몬하고 많이 연관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몸의 호르몬은 근본적인 부분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쓸데없이 남 판단하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쟤는 꼴 보기 싫고 얘는 좀 괜찮고, 혼자 아무튼 일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그거 만나면 맨날 남 이야기만 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이게 막 씹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씹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어쩌고 그냥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작용을 해서 우리 몸 전체에 작용을 해서 이 심장에 있는 부신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너무 과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기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면 여기에서도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남편하고 부인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웠어요. 뒤지게 싸웠어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하면서. 싸우고 나서 우리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뽀뽀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으신 분? 나는 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으신 분 안 계세요? 가능한 게 정상입니까? 또라이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겠어요? 우리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손잡고 밥 먹으러 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사이코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그래서 호르몬은 여기서 분비된 이 호르몬은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제를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몸, MON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MON이 단어에 MON이 모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몬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바이타민처럼 아민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몸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 물질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민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자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외부에서, 내부에서 생성 안 되니까 먹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섭취를 하면, 복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먹어요.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냥 폐경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이 있으면 또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그러면 얘가 내 몸에서 이제 아무튼 갱년기 정도 되면 그냥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혹시 좋으시던가요? 막 폐경되면 기분이 혹시 좋으시던가요?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제 어떻게 예전에 비해서 적게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호르몬이 뭐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신경계에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인데 얘가 분비가 적게 되니까 신경이 막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막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설거지도 하기도 싫고 빨래도 해주기도 싫고 내가 왜 해줘야 돼?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든다고. 왜 나만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계속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나게. 이때부터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막 성질이라고 성질이 화가 막 부럭부럭 나고 얘를 다 어떻게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나가자니 나갈 때도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는 마음이 그냥 심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얘네들을
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는 그 감정 상태가 그냥 몸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호르몬이 어떻게 해요? 분비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지금까지 그냥 기분 좋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이제 병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호르몬을 줘. 호르몬 이제 약을 먹게 되면 기분이 업됩니다. 얘가 들어와 버렸잖아. 내가 돈이 50만 원 필요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엄청 좋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50만 원만 있었으면 됐는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좋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경험을 한 번 했잖아요. 이제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또 기분 나쁘니까 또 받으러 가. 그래서 또 넣어줘.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서는 이미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도 안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왔는데 또 만들어내면 너무 과잉이잖아. 그래서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어버리면 몸에서 이걸 못 만들어내버리니까 그 호르몬제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어떤 것도 안 돼버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의 이 밸런스가 다 무너져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데 안 먹어도 살쪄버려. 내가 진짜 많이 먹어서 살쪘다고 하면 그러느냐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먹어. 그냥 새 모이만큼만 먹어요. 새 모이만큼만 먹는데도 살이 쪄버려요. 얼마나 성질이 나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3배, 4배, 5배 먹어서 살쪘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안 먹는데도 살이 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호르몬의 밸런스가 더 깨져. 그래서 계속 살찌는 거야. 절대로 살 안 빠져. 그 다음부터는 굶어도 살 안 빠져. 알파, 베타, 단백질만 먹으라고 해봤어서 먹었는데 1kg도 안 빠져.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요?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미쳐버릴까요, 저거는. 다 환불해 주세요. 살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돼버릴 거잖아. 제품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안 먹어도 살찌는 사람한테 안 먹인다라고 해서 살이 빠지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 그럼 살이 빠지게끔 하려면 많이 서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의 상태를 가지게끔 만들어주느냐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동기부여하기가 쉽으니까 옆에서 해줘도 성질나고 옆에서 뭔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도 성질나고 그런다고 해서 나 혼자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를 호르몬은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찾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무튼 없어요. 그래서 신경계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경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몸 전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12km예요.
혈관의 길이 12kg, 12kg? 12만 킬로, 12kg가 아니라 12만 킬로미터. 그 12만 킬로미터고 림프라고 있어요. 림프,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림프. 이 림프의 길이는 16만 킬로미터예요. 16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림프가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이 림프가 독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독소 노폐물이 배출되는 이 관이 훨씬 더 길어요. 혈관보다. 그러니까 이 림프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 노폐물이 잘 배출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기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버리잖아요. 림프가 이렇게 딱 위축이 돼버려요. 림프가 위축이 되면 독소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림프가 위축이 돼서 독소 노폐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독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려면 내가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신경계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 반응이 어디로 나타나?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상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뒤에서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가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검은 비닐봉다리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빙글빙글 막 돌리면서 가.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행동으로 어떻게 신경 전달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생각과 감정의 상태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림프가 열려 있으니까 그 상황이면 독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돼.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오늘 집에서 싸우고 나왔어도 집에서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걸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근데 집에서 남편하고 싸운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질을 내고 있고 막 이러면 별로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옆에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좋지만 옆에 사람들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쁘면 내 안 좋은 기분을 다른 데다가 전달시키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게 좋아. 혼자 그냥 어디 꼴방에 있는 것이 더 낫지. 막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에너지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 이제 우리 몸의 신경은 신경의 길이는 76km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 신경 길이는 76km. 얘네들은 12만, 16만이에요. 그래서 혈관, 혈액, 얘가 혈관이 확장되고 혈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좋은 상황으로 림프가 위축이 안 되게끔 해서 독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신경에서 전기 전도가 잘 일어나서 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건강해져요. 좋은 제품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제품 먹으면서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왜 나는 안 좋아지지 이래. 다른 사람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알파 베타를 한 달에 3통씩 먹는데도 안 좋아져. 알고 봤더니 맨날 싸워. 막 동네 아줌마들 보기만 하면 다 모여서 싸우고 아무튼 집에 가서 새끼들한테 맨날 성질내고 막 이래. 그럼 3통이 아니라 10통씩을 먹어도 크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네가 먹어보라고 해서 내가 하루에 한 달에 한 통 먹을 것을 3통씩이나 먹었는데 나는
전혀 변화도 없고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런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그래서 그럴 만한 사람한테는 제품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줘야지. 그래서 줘야 돼요. 줘놓고 스트레스만 몽땅 받아버린다니까. 한 통씩 주면 한 통 준 만큼 스트레스 주고 세 통씩 먹어버리면 세 통 먹은 만큼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고 감정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저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딱 주면 제품을 먹어서 좋아질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먼저 골라서 주세요. 처음에는. 그래야 어떡해요? 맨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야 내 에너지가 업이 된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성질이 더러운 사람한테만 줬어 골라버렸어. 근데 다 안 좋다라고 해. 사업하고 싶겠어요?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처음부터 이러는데. 그래서 사람 잘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골라서 드리세요. 내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는 너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제발 먹지 말아라. 다른 회사 제품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회사끼리 돈 한번 먹어봐라 이래. 그래서 그거 먹고 안 좋아지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좀 바꿔보고 딱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낫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 치료시킬 수 있어? 좋아지게끔 할 수 있어? 이렇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먹고 100% 치료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마음 상태가 치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먹고 치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주지 마세요. 네. 어떻게 100%를 장담을 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거의 대부분 한 80%를 작용할 건데. 자, 이거 먹고 살을 뺄 수 있어. 요요 안 일어나? 그럼 요요 일어나면 반품 해줄 거야? 그러면 세상에 요요 안 일어나는 거 어디 있어요? 내가 살 쫙 빼놨어. 빼줬어. 근데 요요 일어나면 반품 해준다니까 어떡해요? 그냥 막 먹어버려. 그래갖고 요요를 생겨.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요요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그냥 예전처럼보다 더 살찌게끔 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음 먹고 요요가 일어나게끔 하려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요요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았던 이 요요 있잖아요. 이거 요요. 내가 잘 그게 하면 어떻게 얘기를 안 넘어가.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요요예요. 그래서 이 이상 안 넘어갈 거면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안 넘어갈 거면 어떻게? 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여기보다 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더 살쪄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관리의 대상인 것이지 그냥 한번 좋아지게끔 해놓은 이후로부터는 그냥 관리 안 해도 계속 좋아진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세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혈관의 상태가 안 좋고 혈액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도 몸으로 얼굴로 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는 얼굴로 다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에가 오장육부가 다 보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이구 어쩌냐 뭐. 좋아요? 이렇게 여기 있어. 단백질 먹었지. 자, 여기 보면 자, 눈은 간이에요. 네, 눈은 간이 간. 코는 폐. 코는 폐고 여기 입은 비위. 그다음에 여기 귀는 신장. 자, 이 머리털은 신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신장. 그래서 머리털을 털럭발이라고 해요. 털럭발. 발. 털럭발. 근데 얘는 털모자예요. 털모. 이 머리털을 제외한 나머지 털, 우리 몸에 나와 있는 모든 털, 얘는 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폐. 그러니까 머리털은 신장하고 관련이 돼 있고, 머리털을 제외한 나머지 털들은 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탈이라고 하잖아요. 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탈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털이 빠지는 것. 원래 탈발이라고 해야 맞아요. 탈모는 머리털을 제한 나머지 털이 빠지는 것이 탈모고,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탈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발소라고 하잖아요. 이발소, 이모소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발하면 이 털만 아니라 우리 몸에 나와 있는 모든 털을 모발이라고 하는 거고, 머리털은 발이에요. 털럭발. 얘는 신장하고 관련이 돼 있고, 머리털을 제외한 나머지 털은 폐하고 관련이 돼 있다. 폐하고. 그래서 머리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신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신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다고 손대는 자리가 신장이 있어요. 이 신장이 수의 기운이에요. 물의 기운. 물은 따뜻한 성질일까요? 뜨거운 성질일까요? 차가운 성질일까요? 따뜻한 성질일까요? 물은 본성이 차요. 아무리 끓여놨어도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신장의 수기운은 차가운 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쭉 올라오면 여기 위에가 신장이 있어요. 신장은 화, 얘는 열. 그래서 신장의 이 수기운이 등 척추를 타고 쭉 올라와야 돼요. 척추를 타고 쭉 올라와서 이 화의 기운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는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 화학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따뜻하고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신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잘 올려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신장이 약하면 못 올려보내. 못 올려보내면 여기가 열이 많을 거잖아요. 열이 많으면 이 열이 눈으로 빠져나가고 머리털로 빠져나가. 그래서 아무 건조증이 생기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막 빠져나가. 그러면 머리털로 열이 막 빠져나가면 머리털이 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잘 빠지죠. 잘 빠져.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털을 뽑으려면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되잖아. 그쵸? 네. 찬물에 넣으면 절대 안 빠지잖아요. 그냥 팔팔 끓인 물에 넣어야지 잘 빠지지. 내가 남편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게 빨리 뽑힐까요? 아니면 계속 열받게 만드는 게 빨리 뽑힐까요? 열받게 만드는 게 빨리 뽑혀요. 그러니까 계속 열받으면 빨리 뽑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 빠지는 것은 뭐예요? 여기 상체가 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화가 많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 대머리. 그러니까 대머리는 신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모발 여기 머리털 관리하는데 두피한데 가면 여기 시원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여기가 열이 많아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지루성 두피염이라 해서 막 딱지가 막 이때만 거 막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장부터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심장만 갖고 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꾸 사정을 해야 돼요? 여기를 자꾸 사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장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장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주고 이 좋은 혈액을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해독하고 심장으로 보내줘서 우리 몸의 전신에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은 여성분들은 자궁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궁하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자궁이 냉해요. 여기 화학기운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여기가 냉하다고. 냉하면 무록이 생기고 근종이 생기고 자궁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궁이 냉하면 임신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임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자궁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자궁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얘 다 나셨어요? 네. 그럼 드러냅시다. 얘 나셔야 돼요? 네, 나야 돼요. 그래요? 그럼 놔둡시다. 얘 나야 된다고 하면 놔두고, 얘 안 놔도 된다고 하면 드러내고. 그러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내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 다 났으니까 드러내야 돼요? 빈궁을 만들어버려. 빈궁마마를 빈궁을 만드는. 그럼 엄청나게 이거 면역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절대 드러내시면 안 된다고. 근데 드러내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거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드러냈으니까 이제 빈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항상 빈 공간은요, 뭐라도 채워지거든요. 뭐라도 채워지는데 좋은 걸로 채워질 위치에 거기가. 나쁜 걸로 그때 보면 쓰레기 하수 처리장이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몸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다시 넘으시는 상황은 아니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은 어떤 것이든지 함부로 없애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눈은 딱 보면 간하고 연결이 됐는데 눈에 이렇게 까만 우리 사람 눈 보면 가운데 까만 동공이 있잖아요. 예. 까만 동공이 있어요. 근데 쥐의 눈을 보면 까만 동공이 없어요. 그냥 까만 것만 있지 가운데 까만 동공이 없다. 모르시는 분들은 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눈을 까만해요. 그래서 그냥 안에 가운데 초점에 까만 동공이 없어요. 그래서 끼무리하게 보여. 쥐새끼가 그래. 한번 기회가 되면 잡아서 한번 눈 한번 까보세요. 그래서 이 눈의 흰자위는 폐를 보는 거야. 폐. 그러니까 눈의 흰자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폐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눈의 흰자위를 보고 폐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폐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거든요. 기. 폐의 기가 약하다, 강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흰자위가 없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 양의 눈을 보면 흰자위가 없어요. 모르시는 분은 또 양한테 가보세요. 비관역에 가면 양이 많아.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흰자위가 없어. 그러면 양은 폐의 기가 약해. 기가 약하니까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고 누워라 하면 눕고 탁탁자면 벌려당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 들어.
양이 좀 그래요. 혹시 양 떼신 분 계세요? 양 3마리 있어요. 여기 양.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양이 남 잘 된 꼴을 못 봐요. 남 잘 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양의 성향이 그래.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춥잖아요.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춥잖아. 야, 내가 추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추우면 같이 좀 붙어 있으면 좋을 건데, 내가 추우니까 니네들도 추워야 돼 하고 여기 양말 입고 저기 양말 입고 저기 다 떨어져 있어. 겨울이면 신기하게도. 근데 여름에 덥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좋을 건데 내가 더우니까 니네들도 더워야 돼. 그래서 다 같이 붙어 있어. 내가 추우면 니네들도 추워야 되고 내가 더우면 니네들도 더워야 돼. 신기하게 다 떨어져 있다. 실실보. 네, 남 잘될 꼴을 못 봐. 남 잘됐다고 하면 성질이 나고 미쳐버려. 잠도 안 와.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세 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양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모든 걸 다 쓰거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써. 그래서 미인할 때 미자가 양자의 큰 대자예요. 이 미인할 때 아름다운 미자가. 그러니까 진짜 미인은 이 양처럼 모든 다방면에서 모든 것에 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미인이라는 거예요.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의 미인은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고 입에서는 계속 욕하고 그도 괜찮아. 여러분 욕하고 막 해도 괜찮아.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면 미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건드려봐야 돼. 끝까지 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뽑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막 건드려고 욕하면 탈락. 끝까지 버티고 욕 안 하고 있으면은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진짜 미인인 거잖아.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냥 다 쓸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지. 건강검진 해봤는데 간이 안 좋아. 근데 키는 크고 날씬하고 이뻐. 그럼 미스 코리아예요? 아니잖아. 검사도 해봐가지고 혈액 검사 해봐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탈락.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 나가려면 알파 베타를 꼭 해독하고 몸이 건강한 상태로 출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이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한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기가 머리, 여기 눈썹 사이가 머리, 코가 척추, 여기 범령이 다리, 눈썹이 손, 팔, 눈썹이 팔, 눈썹이 팔이에요. 여기 범령이 다리, 코가 척추고. 그래서 코가 틀어져 있으면 척추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척추가 틀어져 있잖아요. 신기하게 코도 같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봐보, 코를 봐보세요. 코 사람 딱 볼 때. 그래서 코가 딱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 몸에 오장육부로 가는 신경도 틀어졌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오장육부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꼬불려가지고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니시는 분한테 단백질을 많이 먹였어요. 이제 근육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였어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막 답답하다고 소화 안 된다고 이런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분한테 먹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못 세워요. 자, 이 뼈가 우리 뒤에 등뼈가 12개, 목뼈가 7개,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 여기에 이제 뼈가 이렇게 있는 애가 통뼈가 아니잖아요. 통이 아니라 척추뼈가 이렇게 통이 아니라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힘줄이 붙어 있어요. 힘줄, 하얀 힘줄. 그리고 얘를 힘줄과 힘줄 잡고 있는 것이 인대예요. 힘줄하고 인대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힘줄 인대, 힘줄 인대, 또 힘줄 인대. 얘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 뼈와 이 뼈를 잡고 있는 힘줄인데 힘이 약하니까 얘가 이렇게 협착이 되고 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힘줄하고 여기 인대의 힘이 약하니까, 이 힘이 약해서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뼈를, 이 기둥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 또 이렇게 가, 서. 그러면 이렇게 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다 힘을 딱 주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의식하지 않으니까 되게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가. 그리고 또 딱 서. 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못 펼다는 말이에요? 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힘줄 인대를 강화시키면 펴지는 거예요. 얘를 이 힘줄과 인대의 힘을 강화시키면 펴지는 거라고. 근데 이 힘줄하고 인대를 주관하는 장기가 간이에요. 간이라. 그래서 간을 좋게 만들면 펴져요. 펴져.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좋아질 수 있고 다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얘는 안 될 것 같아.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본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상태에서, 여기 원래 자연의 상태에서 아무튼 여기까지 와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여기 과정까지 되돌아가야 돼. 그럼 되돌아가는 과정이 쉬울 것이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원래 상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그냥 평탄합니까? 나는 너무 편안하게 오신 분. 나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데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오신 분. 전동 휠체어 타고. 근데 아무튼 인생길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 생자라고 하는 얘가 소우자에 플러스 한일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일 얘가 외나무다리, 물이 흐르는 외나무다리예요. 물이 흐르는 외나무다리에 소를 끌고 건너가라 이거예요. 생이. 근데 여기가 삶의 목표가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근데 그러면 소를 끌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야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외나무다리를 물이 흐르는 외나무다리를 건너가겠냐고, 소를 데리고. 외나무다리인데. 호랑이는 호보법이라 해서 이렇게 일자로 걸어요. 이렇게 일자로 다리가. 그러니까 외나무다리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소는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물이 흐르는 여기 들고 가잖아요. 안 가려고 끝까지 버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얘를 끌고 가요? 안 가려고 하는 얘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가려면 끌고 가야 돼. 가다가 물에 안 빠지겠어요?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수백 번, 수천 번이 빠져도 그냥 올라가고 또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해야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오는 법은 없다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영감이네.
근데 너무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요. 얘가 안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것만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만 쳐다보고 그냥 있어. 안 움직여. 빠져도 일단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100번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빠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상관이 없이 여기 가려면 무조건 빠질 거 각오하고 가야 돼. 근데 이걸 각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싶잖아요. 안 태어났어야지. 안 태어났어야 돼. 태어났잖아. 어쩔 수 없이. 내 의하고 상관이 없이 타이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됐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 하고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겼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조금 해보고 말고 조금 해보고 말고 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고 얘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맞는 거잖아.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나하고는 안 맞대. 그럼 자기는 뭐 우주인이에요? 안 맞대? 우주인 아니잖아. 지구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맞다 그런 말, 혹시나 그런 말 있으면 입을 꿰매버리세요. 입을 꿰매버려야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에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의 오장육부를 잘 관리를 해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게끔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 주름이 아주 깊게 파이잖아요. 그러면 동맥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동맥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름이 아주 깊게 파요. 근데 잘 보시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깊게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름이 깊게 파이는 것은 혈관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하면 될 거잖아요. 네. 뭘로 해결하면 될까요? 알파. 네, 알파래요. 그걸 해결을 하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주름의 상태도 보고 대략적인 나이도 알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 검버섯이 생겨. 검버섯이 생겨요. 그러면 검버섯을 옛날 사람들이 저승꽃이라고 했다. 그럼 저승꽃이 꼭 피어야 저승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저승에 가려면 저승꽃을 피워야 됩니까? 이렇게 검버섯이 많이 생기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승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그쵸? 저승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검버섯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몸 속에 혈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없애면, 이 저승꽃을 없애면 몸 속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속이 좋아지면 혈관의 상태가 좋아지고 혈액의 상태가 좋아지면 얘도 옅어지고 없어져요. 다 그 경험하실 수 있다고. 나는 저승꽃 안 피고 저승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시라고. 꼭 저승꽃이 피어야 되냐고. 그래서 저승꽃 안 피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귀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뱃속이 아니라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형태대로 생긴 거예요, 이 귀가. 그래서 여기가 머리고 얘가 척추고 여기 귀 끝이 손발이에요. 얘가 손발. 그래서 우리 막 체하면 손끝 따고 발끝 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여기는 아프니까 귀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끝에 따잖아요.
그러면 열도 떨어지고 체한 것도 없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따는 게 안 아파. 여기를 따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귀걸이 하려고 구멍을 뚫었더니 머리가 안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아팠는데 구멍 뚫고 더 아파요. 그건 잘못 뚫은 겁니다. 잘못 뚫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뚫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그럼 여기는 뭐예요? 척추예요. 척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여기에다가 피어싱을 합니다. 이거 뭐 척추에다 구멍 뚫어갖고 다니는 거 똑같아. 척추에다 구멍 뚫어갖고 다니는데 얘가 좋아지겠어요? 디스크 측만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근데 여기만 하고 다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콧구멍에다 뚫어갖고 서해요? 여기다 뭐 뚫어갖고 다니고 눈썹 옆에다가 뚫어갖고 다니고 배꼽에다가 뚫어갖고 다니고 어떤 애는 혓바닥에다 뚫어갖고 다니고 뽀뽀할 때 어떻게 하려고 혓바닥에 뚫어? 혓바닥 별별 데를 다 뚫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내 몸에 그렇게 하고 돼. 그게 예쁘게 보이고 좋아지게 보이게 이게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몸을 정말로 함부로 다뤄. 근데 진짜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의 상태에서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귀는 신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은 정력을 주관하는 장기거든요. 정력.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얼굴보다 귀가 더 희면 이름을 날린다 그랬어요. 얼굴보다 귀가 더 희면 이름을 날린다. 그러니까 귀가 희다라는 건 뭐냐면 신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신장이 좋으면 정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빨랑빨랑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날마다 집구석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날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데 옛날 시절에는 못 날리잖아.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역마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역마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돌아다녀야지. 안 돌아다니고 혹시 성공할 수 있는 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화장할 때 얼굴은 하지 마시고 귀만 하세요. 하얗게 얼굴은 좀 시커멓게 하고 그럼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신장의 상태는 귀의 상태를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할 때 얼이 우리가 얼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얼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 얼은 혼입니다. 혼. 굴은 꼴망태거든요.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그대로 얼굴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거울이 진짜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거울이 진짜일까요? 여러분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 진짜 내 모습일까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진짜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내 마음의 상태는요 상대방이 알 수 있다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 있는 거, 화 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요. 아무리 내가 웃으려고 해도 전달이 돼버려요. 자, 히스테리는 누구한테 생겨요? 히스테리는 누구한테 생길까요? 노처녀. 자, 왜 노처녀한테 히스테리가 생길까요?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노처녀가 아무튼 히스테리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감정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나고 막 이래. 그냥 성질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히스테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히스테리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왜 여자한테만 굳이 히스테리라고 하냐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 버린대. 여자는 그래서 혼자 수렁에 빠져. 혼자 그냥 나를 자기 자신을 혼자 수렁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헤어나와. 그래 누구한테 살려주라고 해. 잡았어. 같이 빠져버려. 같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와.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 버린다. 그래서 여자가 자가 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겨요. 자기를 스스로 억압을 해버려. 그러니까 스스로도 억압하고 그냥 환경으로도 억압이 돼.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 독소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야.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 근데 신기하게도 남자한테도 히스테리 반응이 있는데 이걸 남자한테는 히스테리로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경쇠약입니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한테는 신경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한테는 히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크로닉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어요. 이가 만성 통증 증후군이에요. 병원을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 정상. 퍼펙트하게 정상인데 나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얘를 CPS라고 해서 만성 통증 증후군. 죽을 만큼 아파요. 온몸이. 근데 병원을 가서 CT, MRI 찍고 혈액 검사 다 해봤는데 초음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게 뭘 문제일 것 같아요? 히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정신하고. 그래서 이 만성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검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제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 아프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봤더니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했는데 안 낫는 거야. 정신병원 가가지고 정신병 약 처방 받았고 해도 안 낫고 뭐 아픈 거야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고 막 이렇게 됐어. 근데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얘를 어떻게 해야 얘 문제가 없어질 것이냐, 이 정신의 상태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모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 먹을 때 조금 괜찮아지면 또 아프다라고 하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어떻게 상황에서 이 사람 웃게끔 만들었더니 안 아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웃게 만들었더니 이 정신에 이 문제가 나타났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문제는 일단은 웃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비웃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그죠?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으면 다 아시잖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그래서 절대 비웃으면 안 되고 진짜 진정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부터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려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스타딘계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HDL,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콜레스테롤 만들어지는 경로가 있어요. 메발로레이트라고 하는 경로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거든요. 메발로레이트 경로로 HMG-CoA 환원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메발론산이라고 하는 얘가 만들어져.
얘가 메발론산이라고 하는 얘가 막 굳이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막 머리 폭발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소펜틸 파이로 인산염이라고 하는 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얘가 제라닐 파이로 인산염을 만들어내고 얘가 파르네실 파이로 인산염을 만들어내요. 그럼 또 얘가 제라닐 파이로 인산염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 파르네실 파이로 인산염에서 스ኳ린을 만들어요. 여기서 스ኳ린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요. 코엔자임 Q10 들어보셨죠? 네, 젊어지고 심장, 폐, 신장을 기능을 에너지를 많이 올려주는 코엔자임 Q10. 여기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스ኳ린과 코엔자임 Q10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요. 얘하고 같이 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비타민 D를 합성을 시켜. 근데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야 뼈가 튼튼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먹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밑으로 차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그럼 코엔자임 Q10이 안 만들어지면 심장 폐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계단 올라오면 막 힘들어 숨차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뭐라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계단 올라가도 힘들다 이래. 그런데 나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주는 스타틱의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암세포로부터 나를 방어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암세포로부터 내가 방어가 안 돼요. 근데 이 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방을 해주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파 베타 단백질을 지금 해독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해독을 하기 전에 검사를 했을 때 KMI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정상이었는데 해독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다라고 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꼭! 그러면 너는 우리 제품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어서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이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상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알파 베타 단백질을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어요. 이것은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의 상태가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서 심장, 신장, 폐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생성시키려고 콜레스테롤을 지금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어디서 합성? 간에서 합성. 코엔자임 Q10도 간에서 만들어내고 스ኳ린도 간에서 만들어내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스타틱의 약 처방, 그 다음에 또 스ኳ린도 처방, 코엔자임 Q10도 처방. 그럼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고 안 먹으면 끝날 건데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약 먹으면서 스ኳ린 먹고 코엔자임 Q10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약 하나만 끊으면 다 될 것을. 그래서 모르면 당해. 모르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도 이건 상관없어요. 몸이 빼빼 막 콜레스테롤 전혀 없는 몸이 막대기인 사람이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들어요. 약간 통통한 사람 오래 살까요? 몸이 막대기인 사람 오래 살까요? 통통한 사람 오래 살아. 막대기.
그 몸, 예? 껍데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얘를 약을 복용을 해서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버리시라.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그것을 그냥 누가 내 몸에 개입을 해서 하자고 하는 대로 막 그냥 다 내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에는요, 어떠한 직업이 됐든지 간에 다 바보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직업군이든 바보가 있다고. 군대에도 바보가 있어요. 아세요? 아니 진짜 똑똑한 애가 갔는데 왜 거기서는 아무튼 바보예요. 앞으로 가 하니까 이렇게 이쪽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그 바보 군인이 있다고. 모든 직업에는 바보가 있어. 그럼 의사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어떠한 직업군이든 그러한 바보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 누나도 있고 바보 언니도 있어. 그러면 누가 내 몸을 맡을 것이냐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마치 않고 누워있는데 누가 내 몸을 해줄 것인지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바보 형이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몸 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내 몸 속에 있는 가둬져 있는 오장육부는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 뇌도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서 산소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드러나게끔 꼭꼭 숨겨 놓으시고 잘 보존하고 관리하셔서 마지막까지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마시라고. 다 까발려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절대 그런 흉터 남기지 마시고 몸에. 그래서 흉터가 딱 생겨버리면 거기는 절대로 혈액도 안 가고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지는 쪽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단지 콜라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재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기는 흉터는. 그러니까 그런 몸의 상태의 흉터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검사하는 것이 막 똥구멍에다 뭐 찢어서 넣고 검사하고 입에다 넣고 막 검사하고 하는 것이 결론은 몸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꼭 그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버리시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떤 누구도 내 몸에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셔서 건강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이 사진 한 번만 찍고 싶답니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둘, 네.